김인만입니다. 여기는 세운상가입니다. 요즘 핫한 지역이죠. 종묘를 두고 세운 개발을 하죠. 근데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부딪힙니다. 고층 개발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부딪히는데 그 현장, 논란의 현장에 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펜스가 세운 4구역, 지금 서울시와 논란이 되는 곳이죠. 세운 4구역이고 멀리 보이는 곳이 종묘입니다. 종묘. 길 하나 두고 이게 180m 정도라고 하는데 180m 사이에 고층 건물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현장 한번 둘러보고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인지 해법까지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상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울리지 않는 왜 로봇이 있네. 정체불명의 로봇도 있는데, 세운상가 상태를 보니까 정말 오래됐잖아요. 언제적 세운상가입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 당시 빨간 비디오, 빨간 책을 팔던 곳들이 세운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세운상가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주변 환경을 보니까 야, 이 정도면 판잣집이 있네? 이 정도면 거의 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운상가 옛날 모습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상가들 보십시오. 야, 이게 언제적 건물이냐면 1966년도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입니다. 최초의 주상복합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1968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래된 건물이 됐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이고요. 두 번째 주상복합은 낙원상가입니다. 최초. 야, 우리가 이름만 듣던 첫 번째 주상복합,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대를 선도하는 앞서 나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개발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현장입니다. 세운 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현장인데 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발되겠다는 거죠.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게 이제 논란입니다. 히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개발을 추진하는데 쭉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당시 문화재청이 이제 안 된다고 하죠. 이거 종묘 앞에 이렇게 고층 개발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스탑이 됩니다. 그 당시 124m인가 이렇게 추진하다가 문화재청이 75m로 하라 라고 해서 이견을 보여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존치구역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 개발이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 2023년 2018년으로 가죠. 18년에 이제 서울시와 협의한 게 72m 정도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로 이제 협의를 봤는데 2023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당선이 되면서 145m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국가유산청과 부딪힙니다. 국가유산청은 안 된다. 이게 잘못하면 종묘가 이게 문화유산 유네스코 해제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가 종묘입니다. 국가유산청 종묘라고 이제 안내 표지판이 보이고요. 길 건너편에 세운상가가 있고 세운 4구역이 횡단보도 하나를 두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논란의 중심은 높이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145m로 개발하겠다. 국가유산청은 안 된다. 라고 하고 이제 소송까지 갔는데 소송의 쟁점은 뭐냐면 개발할 때 국가유산청하고 이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조례 내용을 서울시 조례가 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가능해졌는데 유네스코 때문에 또 논란이 됩니다. 유네스코가 해제될 수도 있다, 지정이. 영국 같은 경우는 리버풀에 해양 상업도시가 이제 고층 개발하게 되면서 유네스코 해제된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뭐 다양한 나라들에 따라서 해제된 곳들도 있고, 뭐 경고성 어떤 조건부로 한 곳들도 있고 살짝 피한 곳들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일단 145m가 한 30-40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경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벌써 20년, 30년 넘어가도 이제 개발이 안 되게 되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층수를 좀 낮춘다든지, 예를 들어서 145m가 그러면 시뮬레이션에서 100m 정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자체를
종묘와 어울리게 약간 세종문화회관처럼 뭐 그렇게 좀 디자인을 멋있게 한다든지 그런 해법을 좀 찾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세운상가에 있는 커피점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현지 주민이죠. 세입자인데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또 개발을 반대한다네요. 개발을 하게 되면 쫓겨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월세를 주고 이렇게 장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개발을 하고 나면 임대료도 올라갈 것이고 실제로 주인들도요. 개발해서 그 매덕 받아본들 다른 데 갈 데도 없다라고 해서 의외로 또 반대하는 주인들, 임대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해결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고층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많이 남을 거잖아요. 그 개발이익은 그 조합원들, 임차인들한테도 개발이익을 많이 서로 나눠 가져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지 개발 주체 측이 뭐 시행 측에서 또는 조합 측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가는 그런 개발은 서로가 분쟁만 생기고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유산 훼손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울리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그런 높이의 서로의 절충점, 해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세입자들, 임차인들이 또 피해보지 않도록 또 선량한 임대인들도 막 쫓겨나가고 보상 몇 개 받고 그런 또 명도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서로가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한 종묘와 세운상가가 아닐까.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종묘와 세운상가를 한번 그려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지역 주민들은 서로 손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좀 찾는 그런 묘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묘와 세운상가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임장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